자, 오늘은 드디어 2단원 집합과 명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집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아. 근데 집합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 옛말엔 수포자도 집합 문제는 풀고 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호, 어떤 기호를 어떨 때 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냐? 일단, 제일 처음 뭐냐면, 집합을, 어떤 문장을 보고 얘가 집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집합 우리가 일상 용어 일상생활에도 쓴 적이 있어. 그 체육 선생님께서 1학년 3반 집합 이렇게요. 그거 1학년 3반 애들 모여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합은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3반에서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하면 물론 본인들은 저요 하고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잘생긴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거, 즉,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장을 보고 얘가 집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집합을 이루는 이제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요. 잘 봐. 우리가 보통 원소는 어떤 기호를 쓰냐면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알파벳에서 대문자를 사용하고 원소는 소문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잡아. 이 기호요. 이제 집합에서 이 기호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얘는 원소를 뜻하는 영어 엘리먼트의 첫 글자 이를 따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잡아. 1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이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그냥.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4의 양의 약수 1, 2, 4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 이렇게 읽는 거야.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야, 근데 넌 잘 봐. 선생님 이거 집합 A의 원소. 선생님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호화해서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이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원소 우린 영어 잘하니까 엘리먼트 첫 글자 따서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근데 얘들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거를 잡아. 이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표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주둥아리가 이게 벌어진 방향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관성이 있어. 우리가 그 부등호에서 부등을 잡아. 3은 2보다 크다. 주둥이가 3 쪽으로 벌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도 주둥이가 봐봐. 집합 A 너 한번 생각해봐. 원소 하나하나가 크겠어? 그 원소를 다 포함하는 이 집합이 크겠어? 집합이 큰 거야. 그래서 이 집합 기호가 이거 뚫려져 있는 이 방향 있죠? 이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주둥아리가 벌어진 방향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이건 당연한 거야.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그치? 이거 방향이, 주둥이가 벌어진 방향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스몰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봐봐. 막바로 올게요. 이거 부정형. x는 1이다.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부정할 때 쓰는 용어는 일관성 있죠? 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에 선생님 집합을 표현한 방법이라고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그 이름을 들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원소 나열법. 2. 조건 제시법. 3.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요. 근데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자, 1. 원소 나열법. 그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지금 원소를 쭈루룩 다 나열하나요? 원소가 보이게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잡아 이 괄호요. 우리가 중괄호라고 했는데요. 집합에서 내가 원소들을 나타낼 때 이런 괄호,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를 나열하여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럼 조건 제시법은 뭐겠어? 이거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할 수 있는 원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조건 제시법.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표를 뜻하는 거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영어래요. 영어 잘하죠. 그 다음에 벤은 이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논리학자의 이름인데 여하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 뭐냐면 약속이야. 잘 봐. 내가 여기 요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준 거야. 이거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런데 똑같은 집합인데 이걸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건 제시법에는 표현의 그 격식, 형식이 있어. 뭐냐면 자, X바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는 X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X바.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조건 제시법은 이 집합의 원소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봐.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뒤에서 써주는 거야. 이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지만요.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다가 봐봐. A. 이거는 집합 A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접시처럼 접시. 둥그렇게 원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원소를 다 쓰면 됩니다. 1, 2, 3, 4, 5. 자,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 조심할 거 하나는 뭐냐면 원소가 5개 들어가 있죠. 1, 2, 3, 4, 5. 콤마를 찍지 않아. 보이니? 컴마를 치지 않고 그냥 원소를 다 때려 박아서 저렇게 쓴다. 그냥 접시 안에 원소 다 쓰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거 세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참고할 사항 요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121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 이거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1, 2, 3, 원소가 1, 2, 3이 있다. 그러면 뭐 2, 3, 1, 뭐 3, 2,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1, 2, 2, 3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같은 원소 중복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규칙이 있을 때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 말줄임표 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1, 2, 3,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대한 설명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이 기호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집합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집합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집합은 크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생님, 약간 어감상, 그리고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하면서 배웠겠지만 그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유자하고 무자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 유한집합인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겁니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표현하고 원소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요거 중요해. 특히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원소가 없는 집합을 왜 생각해요? 아니,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영어 좋아하는 우리 이거 그러니까 집합을 영어로 set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집합은 널 se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의 기호 이렇게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집합은 크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는 가질 수 있어. 선생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데 공집합인데 이거를 왜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 약속이야. 유한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의 공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은 어디에 분류가 되냐? 유한 집합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듣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집합 A가 유한 집합일 때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형식의 약속이라는 거 알겠죠? 요 N은 넘버예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해서 NA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어? 그러면 너는 생각해봐. 아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랬지.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호 썼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살펴봤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0번 한번 요거 그냥 기호가 처음 나왔으니까 요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90번. 복에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기억.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입니까? 네, 기준이 명확해요. 원소를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그 집합의 원소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15의 양의 약수의 모임 1, 3, 5, 1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니은 보세요. 큰 정수의 모임. 이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될 수 없다야. 디귿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그랬거든요. 이거 가깝다라는 정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됐어? 근데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어. 5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5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뭐가 될 수 있을까? 49랑 51 이렇게요. 알겠지? 그래서 가깝다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리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외 모임 집합될 수 있습니까? 집합될 수 있어요. 해외 모 또는 뭐야? 1-1 또는 2가 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291번 볼게요. 이거 표현하는 연습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네모 안에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중 알맞은 것을 써놓으라 그랬어. 5는 그림 방향 잘 봐야 돼. 집합 A 원소가 맞죠. 주둥이 잘 벌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림이 안 돼. 읽어야 돼. 5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따라서 읽어. 자, 12는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시면 돼요. 18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원소 아니다. 30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주둥이 벌어진 방은 잘 보라 그랬어. 자, 그래서 292번은요.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집합 A를 다음 방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원소 나열법, 원소를 쭉 나열해라. 그래서 10 이하의 소수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1 아니야. 프라임 넘버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이다. 자,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조건 제시법은 반드시 이거부터. 28 원소는 X야. 이렇게. 또는 28 원소는 A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써.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조건지 집합할 때는 이 틀을 맞춰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 집합을 A라고 했고 접시 그려. 그리고 이 접시에 원소를 다 올려놓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293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래의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모두 고르래. A. 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조건지시법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집합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사실은 원소 나열법이 그냥 제일 좋다는 거 아시죠?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 집합 A. 원소 나열법 바꿀 수 있으면 나열법으로 바꾸면 좋아요. 6의 양의 약수. 1, 2, 3, 6. 봐봐. 얘가 지금 조건지시법 썼는데, 이 집합의 원소는 뭐다? X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X는 9의 양의 배수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9, 18, 39, 27, 46 이렇게 점점점 끝이 없죠? 이렇게 해서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C는요. 자, 이 집합의 원소는 뭐래? X래. 이게 사실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 원소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 원소 잘 확인해야 돼.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나중 되면.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러면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집합 D의 원소는 x인데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짝수래. 집합가로 열렸는데 집합 에이 뭐야? 원소 쓸 거 없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지? 공집합이요. 그래서 집합 D는 공집합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구분하시면 돼요. 유한집합은 A하고 C가 되겠죠. 무한집합은 B가 될 거고 공집합은 D가 될 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94번은요. 자, 다음 집합에 대해서 이거 잘 봐. NA 이렇게 썼죠. 이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 거였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거였다. 그치? 그래서 자, 집합 A요. 보세요. 2, 4, 6, 점점점 20. 뭐야 이거? 20 이하의 짝수인 거죠. 20 이하의 짝수 몇 개? 10개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 2번 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X구나. X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래. 야,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만족하는 실수 있다 없다? 없다. 집합 A는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야. 됐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거 실수 아니야. 그치? 우리가 허수단위 배웠죠. 얘 허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정수래. 그러면 이거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절대값이 2보다 작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요. 기호 좀 익숙해졌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필수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 이거는 그 상대적인 거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없어. 근데 선생님 동그라미 쳤지? 미친 거야. X. 예쁜 학생들의 모임. 저요. 또 이러지 말라고.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다. 3번.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그치.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치. 이건 집합이 될 수 있어. 4번. 키가 170cm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집합일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가깝다가 어느 정도로 가깝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5번 볼게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지?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대상을 정확히, 기준이 정확해서 대상을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한다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그 다음에 필수 2번도 한번 볼게요.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거를 좀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보면 4의 양의 배수 4, 8,
12,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했다. 그럼 양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답 찾는 게 아니고 이거 읽어야 돼. 1은 집합 A의 원소다. 땡인 거지. 2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 땡이지. 2는 집합 B의 원소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5는 집합 B의 원소다. 땡이야. 네,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된다고 기호. 6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8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틀린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찾는 거는 그냥 뭐 누군가 뭐 다 해. 그래서 이 기호를 읽는 연습을 잘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는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필수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거든요. 아까 그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원소, 나열법, 2, 조건, 제시법, 3, 벤이 발명한 그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1번은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져 있네요.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자. 아, 선생님, 저 원소 X라고 쓰기 싫어요. 그러면 뭐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A는 뭐라고 쓰면 돼? 1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요. 2번. 원소 나열법으로 나와 있죠? 이거 조건지시법 바꾸면 이 집합의 원소는 A 정의하면 돼요. A는 3의 양의 배수다. 이거 그 양의 약수, 양의 배수 익숙하진 않겠지만 부호 붙여서 쓰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 집합 원소는 X인데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그럼 1보다 크다. 2부터 시작하겠죠? 14보다 작다.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중간 점점점 쓰기 좀 애매하고 자, 12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래. 그럼 니네가 이거 생각하기에 선생님 3으로 나누었을 때요. 나머지가 1인 자연수 4부터 있어요. 1부터 있다 얘들아. 1을 3으로 나눌 수 있나요? 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3씩 늘려나가면 돼. 근데 이것도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쓰고 괄호 닫겠습니다. 자, 필수 4번 한번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 그랬는데 집합 A가 살고 있었어.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요. 잘 봐야 되라. 그 집합 B를 보세요. 집합 B는 봐봐봐. 이 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는 소리야? X하고 Y를 더한 게 이 집합 B의 원소다라는 소리야. X는 뭔데요, 선생님? X는 집합 A의 원소고 Y는 집합 B의 Y도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풀이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잖아. 보통 이렇게 연산이 필요할 때는요, 표를 그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표 그리는 연습을 할 거야. 1번.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 말고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원소가 3개니까요. 4 곱하기 4 사이즈 그리셔야 돼요. 4 곱하기 4. 지금 원소 3개인데 왜 하나씩 더 늘려요? 왜 늘려야 되냐면 여기다 이걸 써야 돼요. 자, 요 줄에다 x, y 쓸 건데 x도 y도 집합 A의 원소이기 때문에 0, x가 0, 1, 2 가능하고 y도 0, 1, 2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 칸에다 뭘 쓸 거냐면 x하고 y를 더해서 쓰시면 돼요. 이 연두색 칸에. 그래서 여기 0 더하기 0, 그 다음에 요 칸에는 0 더하기 1, 그 다음 옆에는 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더하기 0, 1 더하기 1, 1 더하기 2, 2 더하기 0, 2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그냥 계산하면 쓰면 되잖아요. 중복되는 거 쓰지 말라고. 됐어? 중복되는 원소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0, 1, 2, 3, 4.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됐냐?
그러면 이제 집합 C의 원소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자, 집합 C의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져? X하고 Y를 곱하래. 근데 역시 X도 집합 A의 원소, Y도 집합 A의 원소. 그래서 얘도 4 곱하기 4 사이즈의 칸을 만들어 볼게. 원소 하나씩 더 많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여기까지, 여기다가 Y, 그래서 0, 1, 2, 0, 1, 2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여기 연두색 칸 안에 X하고 Y를 곱한 결과를 하나씩 쓸게요. 0 곱하기 0. 사실 0하고 뭐가 곱해도 다 0이거든요. 0, 1 곱하기 1, 1 곱하기 2 이렇게요. 0, 1 곱하기 2, 2 곱하기 2 이렇게요. 그래서 집합 C의 원소는 0, 1, 2, 4. 아, 집합 C의 원소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되겠네. 그쵸?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무한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아,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1번 볼게요. 자, 집합, 1번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뭐래? 3N이래. N이 뭐래? 1, 2, 3, 4래. 그럼 사실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N이 1일 때, X의 값 얼마? 3. N이 2일 때, X의 값 6. N이 3일 때 X는 9. N이 4일 때 X는 12. 이렇게 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유한집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 2번 집합의 원소는 X구나. X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그랬어. 자, 그럼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뭐 있노? 9보다 크면 11. 한 자리야? 아니요. 그럼 이거는 공집합 됩니다. 공집합 기호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탈락이야.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래. 3번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3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래. 그러면 1과 2분의 1. 물론 가분수, 기하분수 이거 이렇게 써야 되더라. 대분수. 그래서 2분의 3. 그리고 1과 3분의 1. 1과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으면요. 4분의 5. 1과 5분의 1. 야, 너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요. 3번은요.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 그 3번이 무한집합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선생님 세 자리 자연수요. 무수히 많아요. 아니 근데 세 자리 자연수는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야.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많을 뿐이지 무한집합 아니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아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X는 이거인 유리수 그랬는데요. 너는 잘 봐, 5번.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했지.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하면 X-1, X-2 0보다 작다. 그래서 X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인 유리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5번을 원소 나열법으로 내가 바꾸잖아?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5번 얘도 2분의 3, 3분의 4. 얘는 또 게다가 기하분수가 아니란 말이지. 유리수라고 그랬단 말이지. 어쨌든 얘도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무한 집합인 것은 3번하고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은 선생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풀어주세요? 기호를 잘 읽어야 된다. 생각 잘 해봐야 돼.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잡아. 아, 이거는 이 집합의 n, 괄호하면 이건 집합,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자, 집합 괄호 열렸다. 그리고 그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0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쓸 때는 이렇게 소괄호 쓰는 거야. 1이다라고 해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봐. 이게 n 소괄호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그런데 집합가로 여기서 열렸고 집합가로 여기서 닫혔지? 이 집합의 원소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다. 이렇게요. 3번 볼게요.
아, 이거 n 소가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이 집합가로 열렸다. 그 집합 안에 원소 0, 1, 2 있다. 보이냐?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야. 그러면 뒤에 있는 집합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인 거야. 그래서 3 빼기 2에서 1.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네. 3번이 맞네. 4번 볼게요. 4번. n 소가로. 요거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가로 열렸고 집합 안에 3이라는 원소 하나 있죠? 원소 하나야. 어? 뒤에 있는 거요. 이것도 n 괄호니까 소괄호니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이 집합가로 열렸다. 5라는 원소 하나다. 1인 거야. 근데 1이 1보다 크다라고 우겼으니까 4번은 안 된다라는 소리겠죠? 5번 볼게요. 보기 5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가로 보이냐? 집합가로? 이 집합에 0이라는 원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그 다음 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0개다.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NA,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 집합가로 열렸지. 이 집합에 선생님 공집합이 있는데 공집합 아니야? 아니야. 이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0, 1. 0,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건 4가 되겠지? 그래서 5번도 탈락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쭉쭉쭉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것까지 한번 한꺼번에 나가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집합 사이 포함 관계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 집합, 그 어감에서 알 수 있어. 선생님, 부분을 이루나요? 어떤 집합의 부분을 이루는 집합을 부집합이라고 합니까? 네, 딱 그거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두 집합 A, B가 살고 있었어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보이냐? 음. 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읽냐면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A를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여? 기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봤을 때 얘들아, 이게 이 기호 자체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화살표 밑에 볼게요.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연두색으로 언더라인 한번 해볼게요. 이 기호는 포함하다인 뜻인 컨테인의 첫 글자야. C 됐어? 근데 얘도 역시 주둥이가 벌어진 방향 B가 더 크잖아. 그래서 B 쪽으로 벌어진 거다. 주둥이 방향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부정해서 쓴다. 일관성 있지? 있지? 자, 그래서 이 표현도 한번 찍고 넘어가 볼게. 뭐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즉, 봐봐. X가 A의 원소이면 이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요. X가 집합 A의 원소였는데 이면 집합 B의 원소야.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분 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세 집합 A, B, C가 살고 있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보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왜요? 하고 달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그 다음에 나는 나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소리야.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왜요? 약속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한 얘기인데 1번, 2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세요. 근데 3번은 생각해보면 당연해. 읽을 거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딱 느낌이 와닿지 않지? 근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태까지 위에서 자꾸 집합의 표현 방법이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지시법만 나왔잖아요. 자, 이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잘 보세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A는 C의 부분 집합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 이게 너무나 확인해지는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어적인 표현인데요. 한번 표현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보세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일 때 여기 동글동글 2번이에요.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 A는 B에 포함된다. 어. 이거 위에서 연주서 요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를 B가 A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치? A는 B에 포함되는 거, B는 A를 포함한다. 라는 거. 됐지? 그 다음에 3번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은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소리야. 그래야지만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래서 보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두 집합 A하고 B가 살고 있었어. 됐니? 그러면 A의 모든 원소 1, 2가 집합 B에 속하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야. 주중이 방 잘 봐.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됐어? 근데 이거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왜냐하면 B의 원소 중 3, 4가 A에 속하지 않지. 그래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봐. 이거를 봐봐. 선생님, 두 집합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집합도 는을 기호로 사용할 수 있어.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얘들아 잘 봐.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A는 B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도대체 이 표현은 뭐란 말입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얘하고 아니,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거?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다시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이거는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 표현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아. 이것을 기호로 부정하는 거 한결 같죠? 부정이라고 해. A하고 B는 같지 않다. 됐죠? 볼게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서로 같은 집합이란 말은 A하고 B가 완벽하게 원소가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알겠지? 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분 집합 했는데 선생님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표현도 배웠는데요. 진 부분 집합은 뭡니까? 진 부분 진 부분 집합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부분 집합이야. 근데 이것도 잘 봐. 아까 그 선생님이 부분 집합할 때 이게 약속이라 그랬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얘들아 잘 봐. 기호로 한번 먼저 볼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근데 부분 집합 중에서는 공집합하고 나 자신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 이 말이 B의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 이때 이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한다. 즉, 부분 집합 중에서 나 자신을 뺀 나머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한다는 소리야. 됐어? 자기 자신을 빼요?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공집합 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뺍니다. 자, 그래서 자,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좀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은 하고 가자. 여기 뭐라고 남아 있냐면요.
A하고 B가 있어요.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요.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왜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A하고 B는 같지 않지. 그럼 이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잘 봐. EX, 여기서 EX. 이거의 진부분집합을 찾아보자 그랬는데 봐봐봐. 자, 원소 A하고 B를 갖는 얘의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할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있어요. 나 자신. 이렇게요. 그래서 얘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3개의 집합을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소리야. 듣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거거든요. 부분집합의 개수? 선생님, 그러면 집합 A가 이 기호가 무슨 의미, 뭘 뜻한 거냐면 보세요. 집합 A는 A1부터 원소가 AN까지 총 몇 개의 원소가 있습니까? N개의 원소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입니다. 근데 왜요? 자, 이거 쌤이 조금 이따가 부분집합 개수 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뭐냐면 잘 봐. 야, 집합 A가 저 원소 개수 너무 많으니까 쌤이 3개로 끊어볼게. 3개. 어, 자, 이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한번 써볼게.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이거. 선생님 다 써야 돼요. 저 집합가로 잘 못 쓰는데요. 연마해. 연습해서 다 써.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AB, AC, 그리고 BC.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이렇게요. 그래서 그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요. 카운트 한번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3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 하나. 카운트 다 더해봐. 8개 되죠? 어.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 아까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2의 세제곱 8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자, 부분집합에는 A라는 원소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야. A라는 원소가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거나. B라는 원소도 마찬가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C라는 원소도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라는 소리야. 그래서 숫자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한 결과가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됩니다. 알듯 맞듯? 알 것 같아? 우리는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모든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된다. 이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빼기 1 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치?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어, 129페이지 나와 있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이거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음. 그래서 부분 집합 모두 구하는 거 308번 한번 해볼까? 308번?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1번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이렇게 부분 집합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구의 양의 약수, 이 집합의 원소는 1, 3, 9 이렇게 3개 있구나. 그래서 얘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 없는 거, 원소의 개수 0개인 거, 원소의 개수 1개인 것, 그리고 원소의 개수 2개인 것, 1, 3, 1, 9, 그리고 3, 9,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 1, 3, 9 이렇게 부분 집합 모두 구하십니다.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309번 보시면요. 다음 네모안의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랬는데요. 좌변은 지금 1, 3, 원소 날법으로 나타나 있죠. 그럼 우변은 조건 제시법으로 원소가, 아니, 집합이 표현되어 있네요. 정수 그랬으니까요. 요 집합은 1, 2,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요. 누가 더 큰지 주둥이 방향만 잘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A하고 C라는 원소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B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이건 이 방향도 되겠죠.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 약속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10번도 다음 네모 안에 기호 같다? 같지 않다 중 알맞은 걸 써놓으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2차 방정식, 해를 구해볼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분이 안 돼. 중군이야. 중군인데 이거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두 집합이 같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공집합은 명확하지? 자,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x,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이 집합 뭐 있냐?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3 있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집합은 2, 4, 8 원소 3개이네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집합은 잡아. 이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야. 근데 x는 어떻게 만들어져? 2의 n제곱이래. n은 또 뭔데? n은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n이 1일 때 x는 2다. n이 2일 때 x는 얼마다?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써놔라. 그 다음에 n이 3일 때 x는 2의 세제곱 8이다. 오, 얘는 지금 서로 같은 집합 맞구려.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부분 집합 쓸 수 있어. 나 자기 자신만 빼놓고 다 쓰세요. 지금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요. 5 이하의 소수 하면은 2, 3, 5 이하니까 5까지 3개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너 이거 원소의 개수 분류해서 안 쓰기만 해봐. 틀렸다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312번 볼게요. 자, 집합 A. 얘 원소는 x인데 x는 16의 양의 약수래. 그럼 집합 A는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1, 2, 4, 8, 16 이렇게요. 원소 개수 5개죠. 그럼 얘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한다. 왜?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다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원소를 사용해서 만들면 1을 싸그리 모든 원소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다. 그럼 진 부분 집합은 여기에서 나 자신 하나만 빼면 된다. 그래서 31개 되는 거겠죠? 자, 근데 3번 보세요. 1,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들아 잘 봐. 일단 잠깐만 보시면 아까 공식 쌤이 이거 한번 이거 내용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줄게 하고 129페이지 뛰어넘었는데요. 보세요. 집합 A는 지금 원소의 개수 n개죠. 2번을 먼저 보세요. 2번. 2번이 가장 명확하고 쉽거든. 야,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러면 m개 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총 n개의 원소에서 m개를 빼버리면 나머지 원소의 개수 n-m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는 소리야. m은 빼고 곱하면 되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봐봐. 1번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얘 보세요. 선생님 N에서 K를 뺀 개수만큼 2를 곱해요. 왜 N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반드시 원소로 가는데 왜 빼요? 자, 이 빼는 이유를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1,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를 찾을 때 니네가 어떻게 찾냐면 선생님 저는요. 1을 포함하는 집합 쓸 거예요. 1, 12, 14, 18, 1, 16. 16 포함하는
1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다 찾을 거예요. 26, 46, 86 이렇게요. 자 봐. 이건 몸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깔끔 쌈뽕하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봐. 1하고 16을 반드시 원소로 간다 했잖아. 그럼 1하고 16을 제껴. 응? 제외해요? 2, 4, 8로 부분집합을 만드세요. 자, 선생님 왜요? 아니 일단 만들어 봐. 그리고 공집합부터 써야 되는데 공집합이라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왜요? 아 기다려 봐.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하나인 거 2, 원소의 개수 하나인 거 4, 원소의 개수 하나인 거 8 이렇게요. 선생님 자리 좀 비워놔 놓고 있어요? 선생님 봐봐.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 두 개인 거 2, 4, 원소의 개수 두 개인 거 2, 8, 그리고 원소의 개수 두 개인 거 4, 8도 있고요. 이제 원소 3개인 부분집합 2, 4, 8 다 넣으면 되죠. 아니 선생님 1, 16을 반드시 원소로 간다 그랬는데 왜 1, 16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부분집합 만들었어요? 1하고 16 제외했지. 여기다가 1하고 16을 다 넣어야 돼. 이렇게요. 1하고 16 넣으시면 돼요. 폭탄 투하. 그러면 얘들아 이거 1, 1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몸노동하지 마시고요.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오히려 1, 16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부분집합에 1하고 16을 투하하면 된다는 소리야. 폭탄 투하. 됐지? 이런 원리인 거야. 그래서 1하고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에 얘가 원소의 개수가 5개였잖아. 그럼 1하고 16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만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러니까 4번이 더 쉽지. 선생님 16은 원소로 같지 않아요. 그럼 16 빼면 돼. 총 5개의 원소에서 16이라는 원소 하나 빼면 16을 제외한 4개로 원소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구나. 4번이 조금 더 명확하지. 근데 사실 3번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아까 정리되어 있는 얘기 다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여기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그래서 아까 2번에서는요. 특정한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은 그냥 m개 빼면 되고, 근데 특정한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도 역시 똑같이 그 개수 제외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그래서 원소를 갖고 갖지 않는다 그럼 다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필수 7번 볼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131페이지 필수 7번. 자,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라는 소리인데, 잘 봐. 자, 집합 A의 원소는, 선생님, 공집합이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원소 하나, 1이라는 원소 하나, 2라는 원소 하나, 그리고 얘들아 잘 봐. 요렇게 생긴 원소 하나야. 됐습니까?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토탈 4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이거 포크 기호, 엘리먼트야, 원소. 공집합은 이렇게 생긴 애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맞지? 자, 그 다음 잘 봐. 이거 지금 보시면요. 집합 괄호인데 이 집합 괄호 안에 공집합 들어가 있죠. 이거 공집합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내 연두색이라고 한번 해볼까? 연두색.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진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이거 지금 원소기였었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긴 원소. 없어. 이렇게 생긴 원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거를 맞게 하고 싶으면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야.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원소기호네. 자, 이렇게 생긴 원소 있습니까? 네, 있어요. 4번 맞는 표현이야. 이런 표현도 가능해. 부분집합. 얘는 이것도 맞는 소리야. 왜냐하면 1하고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보세요. 여기 1하고 2라는 원소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4번은 보기 있는 표현도 맞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표현도 맞는 표현이다. 이것도 가능하다. 뭐야? 5번에 바로 있네요. 그래요. 5번 가능해요. 미안, 미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만이다.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는 필수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봐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럼 A에 있는 원소는 모두 집합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그 A 플러스 2 모르잖아. 이거에 연연하지 마. 자, 집합 A에 1이라는 원소가 있지? 이 1이라는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1이 집합 B의 원소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잘 봐. 1이 집합 B의 원소여야 돼. 이걸 이렇게 쓰면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1이라는 애가 집합 A의 원소이잖아? 그러면 1은 집합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어야 한다. 그래서 집합 B에는 지금 원소가 3개인데 1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얘가 1이거나 또는 얘가 1이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잘 봐. A제곱 플러스 2가 1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다. 야, 실수 A 있어? 아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습니다. 실수 A는 없다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될 수 없다면 A 플러스 1이 1이구나. 즉 A는 얼마라는 소리야? 0이다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1하고 2가 되는 거고요. 집합 B의 원소는 3하고 A가 0이면 2, 1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해. 맞네.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 그치? 그래서 A는 2가, 미안. A는 0이 맞다. 이렇게요. 자, 필수 9번 한번 볼게요.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A하고 B가 같대? 이거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원소가 완벽하게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생님, 집합 A에는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집합 B에는요? 지금 3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보여? 그래서 잘 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A가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서 A가 해가 구해지거든요, 얘들아. 보이냐? A가 1 또는 A가 2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봐. 1. A가 1일 때 집합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하고 1 대입하면 3 되나? 집합 B는요? A가 1이면 3하고 1.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다 같은 거야. 같은 원소니까. 그치? A하고 B 같아. 그런데 보세요. A가 2일 때 집합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 A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는 4, 4. 8 나오네. 집합 B의 원소는 3. A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같냐? 안 같아요. 그쵸?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집합이 같기 위한 상수 A 값은 뭐라고 적어야 돼? 1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한번 볼까? 318번에서 내가 그랬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다시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다? A하고 B는 서로 같다. 모든 원소가 똑같다. 라는 뜻이라는 거.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10번 한번 볼게요. 필수 10번. 집합 A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 1.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를 갖고 3, 6은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몸노동에서 찾지 마시고요. 사실 3, 6은 원소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3, 6은 제외하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겠지. 근데 아까 그랬지. 5는 반드시 원소를 갖는다 그랬는데요. 5도 역시 제외하고 4하고 7로 부분집합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4하고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 4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7도 역시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래서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사실은 5개 중에서 그럼 원소로 같지 않는 거 그냥 3하고 6 2개 제외하면 되고 원소로 같지 않는 5도 제외를 해서 부분집합 만든다. 4개야. 그리고 그 다음에 5는 이 4개의 모든 부분집합에 5만 슝슝슝 끼워 넣으면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적어도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홀수를 하나를 갖는다. 그러면 한 개의 홀수를 지금 홀수가 3, 5, 7,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져도 되고 두 개의 홀수가 들어가도 되고 세 개의 홀수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뭘 생각한다? 반대되는 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사건. 뒤에 이제 사실 이제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조금 있으면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차집합, 여집합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되냐면 짝수로만 짝수로만 짝수로만이 아니지. 선생님 설명 잘못했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간다.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을 뺀 거와 같겠지. 그치? 그래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라는 건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제외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으면 홀수 3, 5, 7을 제외하고 4, 6으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32 빼기 2의 제곱이지? 4개 빼면 28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에서도 좀 해봤을 것 같고 이거 의미만 잘 따지면 된다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필수 1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쌤한테 가져와. 이거 몸노동에서라도 찾아야 돼. 음. 필수 11번. 자, 이거 집합 기호를 볼게요. 집합 A의 원소는 2하고 4가 있다.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X는 12의 양의 약수다 그랬거든요. X는 12의 양의 약수구나. 그러면 사실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볼까? 10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아, 얘 원소의 개수 6개는 되는구나. 여튼 근데 잘 봐. 읽어볼게요, 이거. 어, A는 X의 부분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이거를 내가 봐봐봐. 그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다 보이게끔 바꿔볼게요. 그리고 집합 B의 원소가 다 보이게끔 바꿔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들아 잘 봐. 이쪽을 보면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X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봐봐. 이쪽을 보세요. x는 근데 저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x는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갖는다는 소리야? 이 4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x는 2라는 원소
4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는구나.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x는 b의 부분집합 중 이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지금 집합 b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죠? 여섯 개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이 중에서 2, 4를 반드시 두 개 빼버리고 2하고 4를 빼버리고 부분집합 만들면 된다라고 했죠. 왜 그랬어? 이 4를 빼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부분집합에 이 4를 다 슝슝슝슝 껴넣으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굴려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반드시 이 표현을 반드시 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x는 b의 부분집합 중 이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필요하다면 반드시 써서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이걸로 끝.